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 드릴 거는 주린이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주식 초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시작하게 될 때 보통은 보는 게 이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어떻게 볼 건지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은 주식이나 선물, 코인, FX 거래, 마진 거래 다 동일해요. 항상 저는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그 원리는 같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죠. 그래서 뭐 최근에 아무거나 종목을 아무거나 놓고 한번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모양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게 요런 모양이에요. 요렇게 빠지고 요런 형태의 차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만 보면 이거는 무의미하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의미한 이 그래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 의미라는 게 바로 뭐냐면 기준이죠. 매매의 기준이에요. 요거는 자신의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면 돼요. 이 무의미한 차트의 그래프를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가 이 어떤 의미 지점들을 찾아보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보는 기준들이 요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제 밑에를 잘 보거든요. 요 밑에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으로 보통 저는 이제 세팅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세팅이 돼 있죠. 이걸 거래 대금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대금으로 할 때는 이제 제가 700억에서 1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 들어올 때 이제 관심에 넣거든요. 거래량도 보면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전에 없던 이런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는 때가 있죠. 주가가 이렇게 보면 추세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때 이제 요 저점을 찍고 대량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는 시점 있죠. 대량 거래. 요게 이제 신호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대량 거래가 많이 터진 애를 한 두 달이나 석 달 좀 있다가 보면 많은 변화가 돼 있는데 보통 이런 대량 거래가 나온 요런 지점들 있죠. 요런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올린 요런 지점이죠. 요런 지점은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 영상들이나 과거 차트를 쭉 둘러보시면 이런 공통점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공통점들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매매 전략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정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많은 영상들이나 이제 책들 서적을 보고 판단하기를 그리고 이제 통계를 또 내보고 판단하기를 이런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것들을 저는 주로 관심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고요. 1번이 거래 대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돌파를 해줘요. 전 고점 이렇게 전 고점 돌파를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요 돌파 매매 영상이 카테고리를 하나를 딱 만들어놔서 별도로 딱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는 제 유튜브의 첫 페이지거든요. 요걸 이제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쭉 내려보면 여기 핵심 테마 정리가 하나 있고 지금 영상은 이 주린이 특강에 올라갈 거예요. 이 주린이 특강 주식 초보자가 봐야 될 거 있고 바로 밑에 이 돌파 매매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돌파 매매와 시가 갭 매매를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파 매매라는 건 대량 거래가 생기고 나서 이제 이 주가가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치고 올리겠다 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죠. 대량 거래 거래량이 이제 몇천억 단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런 지점을 색깔을 노랗게 요런 지점을 돌파를 해버리죠. 요렇게 돌파 실패의 흔적을 또 남겨요. 그러니까 내가 곧 돌파할 거다
라고 이제 신호를 주고, 이 기간이 짧게는 뭐 1주, 2주지만 길게는 몇 달씩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를 해버려요. 이 돌파를 하는 이 순간,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영상들입니다. 여기 있는 다 영상들이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신호인 거죠. 이렇게 이제 보통 오른, 자, 그런 형태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거래 대금이 또는 거래량이 폭증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돌파죠. 어떤 매물대 있죠. 이런 전 고점을 돌파를 해버려요. 요 매물대가 많이 나온 이런 고점을 돌파를 해버려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신호고, 세 번째가 보통 돌파와 같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테마에 엮이거든요. 테마나 어떤 이슈에 엮이는 거죠. 요게 이제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테마가 나오고 나서 돌파가 나오기도 하고,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이목을 많이 받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럴 때가 보통 이제 테마나 이슈에 엮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고점의 거래량을 터뜨리는 때는 이 형님들이죠. 주포들이 미리 이 재료를 준비를 해요. 이 재료가 회사에 어떤 재료로 엮일지, 이게 뭐 전기차나 아니면 뭐 선박이나 해운주들의 업황 상승, 뭐 이렇게, 아니면 정치 테마주나 누구누구와 이사가, 심지어는 사회 이사까지, 심지어는 뭐 부친 어떤 고향이 어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냥 엮어버리죠. 그러면서 테마에 한번 엮이면 이제 주가의 상승세가 이제 거칠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막 홀홀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호1선 매매를 하는 거죠. 4번이 3호1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날아가는 거를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늦게라도 이제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상태에 이미 도달하는 게 이제 3호1선 매매인데, 요게 돌파나 아니면 테마 엮이면서 3호1선 같이 동시에 나오는 요런 상승 초입기에 잡게 되면 이런 매매의 추세가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번쩍 뛰어서 여기서 놀죠. 그러면 요런 추세의 한 덩어리를 그냥 다 먹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상당히 고수의 영역이고, 내가 초보다 하면 어떤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는지 그걸 두 달이나 석 달, 심지어는 6개월 이상 관찰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안목이나 시장을 보는 기간이 짧아요. 그죠? 뭐 내일 당장 돈을 벌 수 있냐, 뭐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런 신호를 주는 6개월짜리 신호를 주는 거를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럴 때부터 관심에 넣어 놓고 이 회사를 분석해 두게 되면 본격적으로 돌파를 할 때 내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내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봤다.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런 테마에 엮이는구나. 지금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에 지금 엮여 있거든요. 이재명 테마. 기본소득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또 기본주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에 또 엮여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나간 차트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거래대금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하루씩 지나가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한번 봐요. 여기 딱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거래대금 들어온 요 지점에 이제 매물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 매물이 많을 거예요. 요거를 돌파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때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제는 요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 요 위에서 노는 거예요. 큰 폭의 상승이 이제 나올 만한 종목이라는 걸 약간 신호를 준 거예요. 여기서.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주가 차트를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주가는 몇 달, 아니면 심지어 6개월씩 머물고 있다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급등세를 이제 보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결국에는 요런 지점에 흔적을 한번 주고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레벨업 돼서 요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아요. 이제 위에서 놀아요. 요 위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한 단계 레벨업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때 요때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요. 자, 이렇게 딱 눌러보면 거래 대금이 840억 들어왔잖아요. 자,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날도 주가의 상승세는 이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739억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제 최소 700억은 터져야 된다. 보통 이제 1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을 보는데,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300억, 400억이면 현재가창 보면 호가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거래하기가 큰돈 들어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거래대금 700억은 최소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돌파 매매를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사무일선 매매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사무일선 매매를 하면 이렇게 빠졌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이 오름폭의 한 절반 정도는 되돌리고 이렇게 가는 게 많거든요. 3, 5, 1선이면 약간 좀 고점에서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제 어떻게 자기가 전략을 짤 거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요거를 바로 손절을 놓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조금만 들어가요. 비중을. 그래서 여기에 한 30%, 그 밑에 또 한 30%, 최종 21선까지 보고, 아니면 여기 오름폭의 절반을 보고 여기에 한 40% 이래가지고 100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케이스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빠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아주 짧게 보는 사람들은 요런 이제 상승폭을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짧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오른폭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요런 거를 이제 잘 봐내는 게 351선 매매의 매력입니다. 이제 3일선이나 5일선에서 꼭 3일선 매매가 한다는 그런 어떤 획일된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3일선 매매다라고 하면 적어도 11선, 21선까지 이제 놓고 보되 이 반등하는 구간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흔적을 주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에 흔적을 한번 주면 요거는 이렇게 쌍바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여기 두 번째 오는 요 지점은 매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차트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지점을 선을 쭉 그어 놓고 요거는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색깔로 하면 없어지니까 요걸로 이렇게 딱 놓을게요. 이렇게 선을 하나 놨어요. 도구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보면 거래가 약간 터졌죠. 약간 터지고는 여기를 깨버렸어요. 자, 깨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 선은 지지선의 역할이 아니라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렇게 이제 깨지게 되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냐면 요 지지선이 깨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에 던집니다.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요런 심리를 빠르게 읽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매도할 때는 그냥 같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차트를 공부하고 아니면 이 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모두가 일시적 매도세다라고 하면 그냥 같이 빨리 던지는 거예요. 뭐 고민할 것 없이. 자, 그렇게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절을 만약에 했어요.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틀어서 돌아 올려 버리는 거예요. 올리면 다시 생각을 빨리 또 바꿔야 돼요. 자, 이제 이 선은 강한 양봉으로 뚫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면 지지하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저항이라고 판단했던 요렇게 뚫렸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올라가면 저항이라고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요게 뚫어 버렸으니까 다시 여기는 강한 지지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유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응이라는 걸 하고 시장에 그냥 몸을 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난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이제 보여주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내가 차트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제는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요 선은 지지선의 역할로 바뀐 거죠. 지지선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요렇게 지지선인
이렇게 한번 지지를 더 해주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전 고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얼마일까요? 수익 폭이 27%가 나와요. 26%, 27%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적은 폭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지지가 깨지면 저항인데 다시 뚫고 올라가면 다시 강한 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빠르게 시장에 맞게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고점에 오면 저는 일부가 아니죠. 그냥 다 팔아버려요. 팔아버리고 다시 이건 이제 왜냐하면 전 고점은 또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맞고 부딪히고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또 뚫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뚫으면 강한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가 또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런 박스에 들어간 거죠. 자, 박스에 들어가면 하단 매수, 여기 고점에서는 매도, 여기 이 지점은 매도, 여기는 매수. 요 전략으로 이제 가는 거 이제 박스권이죠. 돌파 이후에 박스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상단에 오면 이제 매도를 하고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는데 어느 순간 아래로 빠지거나 위로 뚫거나 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잘 봐야 돼요. 이 아래로 빠지게 되면 요 선은 다시 또 저항선이 돼요. 맞고 빠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선을 뚫고 올라갔다 하면 이건 강한 지지선이 되는 거죠. 차트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면은 이때는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틀고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걸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어떻게 갈 건지 이렇게 잘 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지선 아래 저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윗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또 돌파가 나왔어요. 이런 라인을 한 번, 두 번, 여기에 거래량 터진 흔적을 주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흔적을 다 줘요. 여기에 한번 저항선이었던 걸 강하게 뚫었잖아요. 자, 그럼 요 지점은 돌파 매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여기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여기는 강한 지지선이 돼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때 거래대금은 얼마나 나왔나요? 요때 이제 비로소 1,000억이 넘어간 거예요. 제가, 이걸 관심에 넣는 건 비로소 요런 거래대금이 나왔을 때, 이제 관심을 가지거나, 요런 거래대금이 나왔을 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요런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가 한 얼마나 될까요?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관찰을 해보면서 요게 이제 돌파되는 시점을 딱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신호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 종목이 이제 어떻게 가는지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저 빠졌어요. 그죠? 자, 이렇게 빠지면, 이제 여기는 지지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지점까지 왔고, 거래량이 이렇게 또 줄죠. 그러다가 오늘 요 날은 거래량이 많아졌어요. 전일보다. 그러면서 봉이 십자가 형태가 딱 나왔죠. 자, 요게 다시 또 틀어서 돌아 올리는 그런 신호라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과거 영상에서.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종가 매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종가 매수는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자, 보시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빼고 올렸죠. 주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지점이 되면 딱 이 지점을 찍고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점 근방에서 움직여요. 근방에서. 항상 그래요. 주가가 이 수학처럼 500원, 1000원 이렇게 딱 해가 만원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근방에서 주로 움직이다가 손절을 너무 타이트하게 넣으면 자기가 탁 털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 딱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시장에 대응을 하다 보면 이 가격을 2770원을 깨면 난 손절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을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그 딱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그 근방에서 움직인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또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점은 강한 지지 라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 근방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강한 지지 라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봐요. 자,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요런 지점 근방에서는 매수의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지점을 깨고 내려오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이 깰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것도 보시면 아주 이 손절 근방까지 빼주고 쌍바닥을 딱 만들어주고 상승하잖아요. 전형적인 상승 수렴형 패턴 이후에 쌍바닥 만들고, 그죠? 여기 매수 포인트. 그리고 다시 레벨업 돼 버리죠. 주가가 한 차례 다시 뻥 뛰어 버려요. 다시 이 자리에는 안 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여기 이 자리는 이제 강한 지지선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는 안 오고 요 위에서 놀아요. 주가가. 자, 여기도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런 지점을 뚫고 올라가죠. 여기 돌파한 거죠. 돌파 매매. 자, 요런 패턴이 항상 반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주가를 볼 때, 수개월 전부터 관심에 넣어두고,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이제 관심에 넣어두고 봐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이제 광폭하는 거죠. 광폭 질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영역이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지금 여기 있는데 2770원에 오면 주식을 살 거다.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물선 매매해야 돼요. 날아가는 주가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량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크게 터졌나 이걸 먼저 보고, 두 번째 돌파,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 이제 테마에 엮여요. 이 밑에서는 테마가 안 엮여요, 보통. 그리고 이슈나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고 나면 야, 이게 정치 테마주다라고 이제 꼬리표를 달아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테마주라는 건 많이 오를 때 이제 우리가 주로 눈에 보는데, 요게 신호탄인 거예요. 신호탄. 요런 것들이. 요게 미리 알려줘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테마에 엮인다. 제가 주로 테마주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요 뒤에 요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자, 이런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만약에 내가 3월선 매매를 요렇게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 지지 라인으로 만약에 잡았다고 쳐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거래량도 이렇게 줄잖아요. 그럼 이제 매수하기 적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다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틀어서 돌리는 걸로.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다고 쳐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수익을 한번 줬어요. 자, 이날 수익이 9.5%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자기가 매매 기준을 짤 때는 10% 수익이 나면 이익 실현을 한다. 5% 수익이 나면 이익 실현을 한다. 아니면 전고점에 가면 이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자기가 기준을 정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기준도 여기서는 뭐 3분의 1 판다. 여기서도 3분의 1 판다. 전고점에 오면 전량 판다. 뭐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놓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게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르면 일부씩 이익 실현을 하고, 손절을 하면 이제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도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만드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근데 직전 저점을 살짝 이탈했죠. 예, 만약에 손절을 여기 정확하게 놨다면 이제 털리는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량도 안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정고점 근방에서 이제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지금 이 지점은 뭐죠? 이 지점은 오늘 한번 지지를 했죠. 근데 이제 내일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지, 다시 올라갈지, 이렇게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만들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빠진다 하면 이제 이거는 저항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요거는 이제 치고 다시 빠지는, 머리 맞고 다시 빠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게 생각을 유연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또 돌려보는 거죠. 잘 빠져버렸어요. 그죠? 빠져버렸으면 이제는 올라오면 요거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 다시 빠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지 라인을 설정했을 때 손절을 놓아야 되는 이유가 주가는 알 수 없는 거고 대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빠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삼중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을 깨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고민을 하면 늦어요. 내가 손절을 못 하겠다면 일단 반이라도 팔아요. 일단 반 팔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밑에서 다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일단 팔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게 우리가 이제 대형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죠. 이제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볼까요? 자, 이게 보세요. 많이 빠졌잖아요.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폭이 얼마인가 볼까요? 이렇게 보면 벌써 20% 빠진다고요.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0%가 빠졌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거 20%는 벌써 20%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이만큼 빠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빠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손절을 빨리 해야 돼요. 손절하고 밑에서 사면 이만큼만 올라도 20% 수익이 나는 거예요. 벌써 이만큼. 그러니까 손절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지우고. 그럼 아까 제가 무슨 이야기 드렸냐면 이런 지점은 다시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이제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 오늘 며칠이야? 8월 29일 일요일. 자, 그럼 이제 월요일 8월 30일에 이제 장이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왔잖아요. 이 지점은 뚫렸기 때문에 맞고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를 강한 양봉으로 이렇게 뚫어주면서 거래량도 실린다면 이건 다시 지지선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들쭉날쭉 이렇게 유연하게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저항선이 될 수도 있지만 지지한다면 윗방향으로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올 때 다시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요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파란색으로 요게 뭐 이렇게 개파락해서 시작했다가 오르는 척 하더니 빠진다. 그래서 결국 음봉이 됐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저항선인 거예요. 저항선. 어떤 선은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저항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교두보를 확보를 하고 나면 이제 빨간색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확보를 딱 하고 나면 이렇게 확보를 하고 나면 요거는 이제 지지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두보를 확보할지 교두보가 무너질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지선이 될지 저항선이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이 오를 거냐 하나를 집어달라 아니면 내일 뭐 주가가 오를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걸 이제 한번 듣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들어서는 지식일 뿐인 거지 이게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되려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 어떤 지식은 모래성 같은 거라서 이게 없는 것보다 낫겠죠, 지식이. 그러나 그 지식으로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되고 실전 투자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오늘 판단착오로 잘못해가지고 이걸 홀딩하고 있더라도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의 대응력은 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무조건 반 파세요. 내가 잘 모르거나 물어봐야 되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 팔아요. 무조건 반 팔아요. 내가 물어봐야 되거나 모른다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좀 헷갈린다 하면 일단 반 팔아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지점에서 지지선을 저항선으로 착각했구나. 아니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착각했구나. 라고 이렇게 한 2, 3일 지나면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추세가 이렇게 좀 더 확실해지거든요. 자, 요런 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태에서 주가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윗꼬리를 주면서. 그럼 이게 지지선이 될지 저항선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다음날 보이는 주가의 양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 초보자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차트 분석인데요. 이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경험하고 소액으로 이제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 매매를 해보면서 이제 실력을 쌓아가면 나중에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이제 1억, 2억, 10억이 됐을 때 내가 10%, 20% 수익이 나면 몇 천만 원씩 된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처음부터 이제 자본금을 늘리지 말고 시드머니는 조그맣게 해서 테스트 매매를 이제 오랫동안 해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주린이를 위한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한 특강이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